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법을 왜곡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. 오늘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그동안 예고했던 법 왜곡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검사나 경찰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거는 수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자 이거죠. 네, 그렇죠. 민주당 의원 한 영화에 빗대서 이야기하더라고요. 터지면 대한민국 뒤집힌다.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으면 날 보라해.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검사들은 단순히 영화에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영화에서 나오는 소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. 그릇된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검사, 경찰 등이 대상입니다. 처음에 거론됐던 판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근데 저 법이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던 거죠? 네, 그때도 발의됐었는데요. 시기가 묘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,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그런데요,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. 사실 뭐 검사든 경찰이든 법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현직 판검사한테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. 일단 법 왜곡이란 말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법의 명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. 또 경찰 검사에 대해 법을 왜곡했다면서 고소고발, 난무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. 결국 일 잘 못하면 처벌하자는 주장인데 국회의원이 입법 잘 못해도 처벌할 거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아, 또 그렇게 보는군요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뭐 옆자리를 잘 봐야 하는 겁니까? 네, 이 전 대표 당대표 출마 선언장에요. 최고위원 후보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. 이재명. 아, 이제 후보 등록 마감했는데 13명이 최고위원 출마했다던데 오늘 다 온 거예요? 다 온 건 아니고요. 저 중에 5명이 나타났습니다. 네, 저도 저곳에 있었는데 이 전 대표의 회견 무려 2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. 이 전 대표도 고마웠던 걸까요? 후보들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. 사진을 같이 찍게요. 이 전 대표 옆자리 지키기 마지막까지 계속됐는데요. 가는 길까지 배웅했습니다. 네, 뭐예요? 저 계단을 뛰어내려간 사람 누굽니까? 바로 강선우 후보인데요. 이 대표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놓칠세라 저렇게 뛰어간 겁니다. 오늘 출마 선언장에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거꾸로 다신 것 같아서. 아, 그런가요? 죄송합니다. 이것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겠군요.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. 네, 바로 사과하더라고요. 네,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진중권 교수, 김건희 여사 두 사람 통화가 오늘 종일 시끄러워요. 맞습니다. 스페인에 있는 진 교수요. 오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. 총선 직후에 57분간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통화의 핵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사과 의향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말린 사람이 누구냐 정치권이 한참 찾기도 하던데 진 교수는 이걸 왜 공개한 거예요? 당시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공개적으로 사과를 말린 사람들은 주로 친윤들이었거든요. 친윤계는 최근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읽씹해서 사과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시 사과를 막은 건 김 여사 주변의 친윤계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. 그러면 한 후보에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한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? 한 후보, 이 진 교수의 폭로에 이렇게 호응했습니다.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반드시 당선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. 원희룡 후보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.
영부인이 집권 여당이 책임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한 줄기 빛, 최후의 희망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어제 토론회에서는 비전을 강조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온 듯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